픽스 투 픽스 겐 발표를 맡게 된 김덕균입니다. 우선 픽스 투 픽스 겐을 하기 전에 겐이 어떤 건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겐은 이안 굿 펠로우라는 분이 썼고, 이안 굿 펠로우라는 사람이 처음 논문을 발표했으며 박사과정 때 작성하고 오픈 AI에서 일할 때 논문이 억셉되어 발표했습니다. 어, 그분은 지금 현재 구글을 거쳐서 애플에 계십니다. 나이는 한 36이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천재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겐이라는 거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해서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발전하는 형식입니다. 흔히들 드는 예로 이제 경찰과 도둑의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도둑이 위조 지폐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경찰이 구분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경찰은 진짜 지폐와 도둑이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위조 지폐를 더 정밀하게 구분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판별해내는 한 쌍이 이루어진 게 겐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만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겐 아키텍처를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여기 보시는 랜덤 인풋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벡터라고 부르는 잠재적 공간 벡터입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고요. 보통 이제 Z 벡터로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Z가 G로 들어가게 되면 이 G가 제네레이터가 이제 G라고 보통 부릅니다. 요거를 거치게 되면은 여기서 페이크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페이크 이미지와 여기서 나오는 리얼 이미지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불리는 판별자, 보통 D라고 부릅니다. 여기 D로 들어가서 판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판별 값을 바탕으로 D의 로스 그리고 G의 로스 이렇게 두 가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스 값들을 바탕으로 얘가 업데이트되고 이거 아니고 얘가 업데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설명에서는 전부 다 D, G, Z라는 약자를 쓸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여기 G가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리고 D는 지도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Z가 G를 거쳐서 페이크 이미지가 나오는 과정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인 거고, 여기 리얼과 페이크는 얘는 정답이니까 1이고 얘는 페이크니까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캔에서 가장 중요한 로스입니다. 로스 함수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D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라벨을 뱉어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기 때문입니다. 아래식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민맥스로 표현이 되는데 D의 입장에서는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가장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G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성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과 맥스 이렇게 G, D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실제로는 G와 D를 업데이트할 때 동시에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쪽을 멈춰두고 한쪽을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의 입장에서 먼저 보자면은 G를 픽스하고 D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얼이 들어오게 되면은 1이 되고 페이크가 들어오면 0으로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가정해서 보자면은 여기도 0, 여기도 0, 0이 되는 게 가장 맥스 값인 로스가 됩니다. 이제 D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죄송합니다.
G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G를 업데이트 해야 되고 D를 픽스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G 같은 경우에는 Z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왼쪽 식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뒤의 식에서 D의 D가 페이크 이미지를 1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1로 주면은 로그 0이 되면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최소 값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로스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겐을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어떤 걸 가지고 도대체 학습을 시키냐, 그리고 어떻게 업데이트 되냐라는 게 되게 헷갈렸기 때문에 좀 다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이제 겐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G는 도대체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차원, 분포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가 이제 픽셀이죠. 픽셀은 세 가지 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레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1차원인 거고, 만약에 컬러 픽셀이라고 한다면 한 픽셀에서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55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픽셀을 하나의 차원으로 두기 위해서 그레이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200 200 이미지면 4만 차원이 될 테고 한 차원당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55가 되죠. 그래서 이 255가 4만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계산했을 때 10의 96,329승 의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들이 전부 다 의미 있는 이미지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옆에서 보이다시피 방송에서 끊긴 TV에서나 볼 법한 노이즈 이미지도 정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이미지는 차원에서 특정 영역에 몰려 있거나 특정 패턴으로 분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험적으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200 by 200 이미지에서 실제로 20만 번 샘플링한 결과 의미 있는 이미지들은 4만 차원에서 특정 패턴 또는 특정 위치에 분포해 있다고 경험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Z 벡터를 의미 있는 분포로 바꿔주는 게 G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차 요게 이제 리얼 데이터의 분포이고 이게 이제 생성된 데이터의 분포이고 얘가 이제 판별해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점점점 그러니까 생성된 분포가 리얼에 가까워지고 판별은 점점 애매모호해지는, 그러니까 전부 다 1이 되는 반반인 수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이제 걔네 훈련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비주얼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노이즈가 점점점 분포를 맞춰 나가면서 저희가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게 걔네를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는 CNN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쉽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리얼 이미지 같은 경우에 여러 피처들을 인식할 수 있죠. 이렇게 점점 차근차근 내려가다 보면. 그러면 반대로 이런 피처들을 생성해내면은 다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픽스 투 픽스 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